이번에 읽은 소설은 엄마에 대하여라는 책 속에 실려있는 두 작품, 한유주 작가님의 우리 만남은, 그리고 차연지 작가님의 핑거 세이프티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는 하염없이 딸을 찾고, 또 누군가의 엄마는 딸이 애타게 찾는 사람이 됩니다. 다양한 엄마들이 있죠. 인생의 거친 것들을 다 잘 정리해 주어서 자식의 길 위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엄마가 있고요. 한술 더 떠서 그 길 위에 꽃을 뿌려놓고 꽃밭을 만들어 놓는 엄마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의 길 위를 숲풀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거침없이 해집게 만드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에게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한결같을 순 없잖아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아껴주지만 때로는 나를 귀찮아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나를 실증내거나 혹은 나를 낳은 것을 잠깐이나마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이 모든 감정들을 지나쳐 왔고 그건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건 이 둘은 서로를 결국 등지지 않고 서로를 안기를 바랄 거예요. 한유주 작가님의 우리 만남은부터 한번 줄거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석희라는 엄마가 있어요. 그녀는 미국에 갑니다. 딸이 미국에서 몇 개월째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를 미국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석희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요. 항공사 직원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목적지가 같은 패키지 여행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동행을 해서 가게 되면 좀 많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목적지, 석희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목적지가 같은 패키지 여행에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패키지 여행의 특징을 보면 가족 단위가 많고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개인이 따로 짤 필요가 없고 많은 분들이 필요한 언어가 우선 해결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언어가 힘든 분들이 꽤 많이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여행인데 개인이 아닌 단체 관광객이기 때문에 치안상으로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죠. 사실 석희는 목적이 여행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가기 위함인데 그래서 사실 석희가 함께 하게 된 이 패키지 관광객들과 석희는 조금 목적부터 달라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석희는 튈 수밖에 없었어요. 관광지에 가서도 늘 혼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방을 쓰고 했는데 석희는 혼자 방을 쓰고요. 관광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 뭐 기념물 걸 살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좀 외롭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석희를 처음에는 웃으며 반겨주었다가 자신들의 행동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석희를 보면서 조금씩 그녀를 좀 뭐랄까 안이꼬아해요. 그럼에도 석희가 그들 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딸 때문이죠. 딸을 만나러 가야 했으니까요. 딸을 뉴욕에서 만난 다음에 거기서 또 그 여행을 이어서 계속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직 딸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 엄마는 계속 그 여행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계속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빨리 나도 딸을 만나서 딸과 함께 저들처럼 즐겁게 관광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딸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딸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계속 어긋나서 못 만나게 되거든요.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딸이 대중교통을 잘못하는 바람에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석희가 가이드한테 약간 양해를 구하고자 이야기를 해요. 딸이 오기로 했다. 만나기로 했다. 이곳에서. 근데 가이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눈치입니다. 예약을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면 그렇게 하기로 한 거겠죠. 이렇게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딸이 늦었잖아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모두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딸을 기다리지 않고 버스는 출발해버립니다. 석희는 딸에게 다음 일정인 식당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만나지 못해요. 택시가 딸을 데리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일부러 그래서 결국 딸과 식당에서도 못 만나게 돼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 일정인 호텔에서 만나기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 석희는 한 번 더 가이드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이드는 딸이 진짜 오기로 한 건 맞냐고 물으면서 혼잣말인지 누군가를 겨냥한 말인지 모를 말을 막 병신인가? 석희는 이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냥 흘려 듣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게 된 거지? 사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이드뿐만 아니라 이 패키지 여행을 하는 동행자들 모두가 석희에게 쌀쌀맞게 굴거든요. 그들이 단체로 왜 자신에게 그러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딸을 만난다고 해서인가? 방을 혼자 따로 써서? 나만 카지노에 가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소주를 받지 않아서?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쓸어 담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봐서인가? 그게 기분이 나빴나? 그렇게 석희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딸을 기다리다가 딸에게 연락을 받아요. 이제 호텔 근처로 다 왔는데 택시비가 부족하니까 돈을 좀 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합니다. 석희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부랴부랴 호텔 방을 나서요. 호텔 방 문이 닫히는 순간 방 키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밑에서 딸이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호텔 1층으로 내려가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석희는 호텔 1층에서 딸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한 외국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사서 불을 붙입니다. 그때였다. 자, 다음 소설. 이번에는 차현지 작가님의 핑거 세이프티입니다. 이 소설 속의 엄마와 딸은 아마 가장 많은 엄마와 딸의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의 관심에 갈증을 느끼잖아요. 엄마의 눈에 어떻게든 한번 띄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요. 막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장남은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장녀들도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장녀들이 이런 걸 잘 티를 못 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말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자녀에 대해서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딸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걸 눈치 보면서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진짜 많은 엄마들이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딸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지만 좀 엄마들 편하고자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딸의 희생을 감사하게 받는 거죠. 이게 그 순간 편하고자 딸의 희생을 받다 보면 결국 이 딸은 알게 모르게 섭섭함이 엄청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섭섭함들은 돌돌돌돌 말려서 정말 빈틈없이 아주 단단한 실뭉치처럼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게 엄마에 대한 악감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악감정은 딸이 어른이 되어서 서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거를 툭툭 엄마한테 내비치고 엄마는 이럴 때마다 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게 되겠죠. 이게 자칫하면 평생 갈 수 있고 이 둘 사이를 아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읽은 이 소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엄마와 딸의 이야기예요. 딸들은 그리고 엄마랑 있으면 항상 어떤 나이 그대로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있으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12살에 멈춰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아주 열심히 사는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아버지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업을 벌렸다가 금방 말아먹고 어디 투자해봐라 권유하면서 엄마의 돈을 갉아먹기도 했고요. 와이프나 딸에게 막 다정하고 그런 아빠도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돕거나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좀 쫓아낼 법도 했는데 그럼에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어머니는 옷장사로 꽤 성공을 해서 가게를 2개나 내고 집도 사고요. 또 자녀들도 그 돈으로 잘 키우고 남편도 키우고 바깥일은 물론 집안일도 혼자 다 해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뭐 둘 중에 하나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짐작컨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TV 한번 보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딸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외에는 해주기 힘들었겠죠. 뭐 예를 들면 다정함, 관심, 진심 어린 칭찬, 이런 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도 써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설 속의 딸은 참 착해서 엄마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엄마를 돕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나마 덜 힘들 거야 라는 방향대로 움직였어요. 자신이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당연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거의 맨날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다거나 이런 날에는 이 딸과 또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 자매 둘이 나가서 술 취한 어른의 그 무게를 견디면서 그런 만취 상태의 아빠를 집으로 질질 끌고 오고는 했어요. 그런 쓰레기만도 아버지를 현관까지 데리고 오면 두 자매는 바로 아버지를 팽개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상황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흡사, 전쟁과 완전 만취를 해서 대화라고는 일절 할 수 없는, 지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입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날이선 비난과 경멸 마구 쏟아내요. 날카로운 것들을 가슴팍에 막 꽂히고 나면 아버지가 그제서야 정신을 조금씩 차리게 되고요. 그렇게 정신을 조금 차린 아버지는 이제 자기 귀에 들어오는 그런 막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또 아버지는 반격을 하게 됩니다. 분노와 경멸이 나뒹굴고 누가 악당이고 누가 덜 악당인지 또 모르겠을 그런, 이 전쟁은 서서히 끝이 나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은 정말 이 전쟁답게 그 자네들이 가족 사진들은 물론이고 뭐 날카로운 모든 것들이 바닥에, 그걸 치우는 건 역시 이 첫째 딸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자기 사는 것도 바쁜데 거기에 또 남편까지 정신없이 만들고 딸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엄마가 어느 정도로 딸한테 무심했냐면 자살 기도를 하는데요. 집에서 자살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목격자는 딸이 됐을 텐데요. 그걸 알고도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딸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책 속에 그녀는 말해요. 그 자살 기도를 했던 엄마는 자신을 포기한 게 아니다. 나를 포기한 거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그 딸은 엄마가 필요한 순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수영을 가르치던 수영 강사는 어딘지 모르게 자꾸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요. 친할머니라는 사람과 아빠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그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는 아들을 낳아주는 여자를 만나겠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오가고, 그럼에도 뭐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죠. 아마 그걸 털어놨을 때의 엄마의 태도가 딸의 입장에선 불분명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말한다고 한들 엄마가 진짜 나를 걱정해주거나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아마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필요할 때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자식이 커서 무조건 뒤탈이 나게 됩니다. 딸이 19살이 됐을 때 아빠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딸은 그 화장실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엄청난 모욕을 주는 말들과 욕을, 그걸 목욕하는 내내 아버지에게 퍼부어요. 아버지는 샤워 후에 나와서 딸에게 묻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고. 그러자 딸이 말해요. 그럼 이 집에서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아버지는 화가 나서 딸의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립니다. 딸은 바로 볼이 빨갛게 부었고 아버지는 그 빨갛게 부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눈엣가시였잖아요. 엄마에게도 좋은 감정이 있진 않았지만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손찌검을 한 걸 이야기해요. 이혼하라고. 어머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는지 수긍합니다.
더 이상 뭐 답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뭐 하다 이제 딸까지 때리다니. 엄마와 아빠의 이혼은 사실 언젠가 당연히 해야 했을 숙제 같은 거였어요. 이 딸의 감정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모녀의 대화에서 이런 대화가 있거든요. 엄마가 그래요. 그래, 그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자 딸이 말해요. 잘못한 것 같아가 아니지. 잘못한 거지. 아마 이 딸은 엄마가 어떤 사과를 어떻게 해도 아마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깊은 딸이니까요. 상처를 낸 사람이 책임져야죠, 뭐. 그래서 차현지 작가는 이 엄마와의 관계를 위태로운 연애 같다고 말합니다. 그 연애가 도대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을, 아마 서로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연애죠. 이건 헤어져야만 답이 나오는. 맞아요. 정말 이건 서로가 헤어지던 같이 살지 않든 안 봐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소설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책 소개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도 꼭 읽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